조폭 두목의 허벅지에 쇠 젓가락이 박혀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다리를 꼬고 앉아 남의 집 문서를 흔들며 비웃던 그 남자가 지금은 바닥에 쓰러져 두 손으로 허벅지를 움켜쥔 채 짐승 같은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요. 목에 용 문신을 새기고 이 동네 노인들 등골을 빼먹던 그 남자가 그 옆으로 조폭 셋이 더 있었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못했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그 앞에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작은 여자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커피포트를 든 그냥 보면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줌마. 그런데 그 여자의 눈빛이 지금 이 공원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었어요.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기 바둑은 끝났어요. 이제 당신 목숨 걸 시간이에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멎어버린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두목이 이를 악물고 여자를 올려다봤어요. 공포였어요. 저 눈빛, 살면서 딱 한 번 본 적 있는 눈빛이었어요. 죽이는 것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의 눈빛.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흘 전만 해도 이 공원 구석에서 조폭들한테 자릿세 내가며 믹스커피 팔던 여자예요. 조폭이 발로 수레를 차도 고개를 숙이던 여자, 어르신들이 당하는 걸 보면서도 못 본 척하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최 노인은 벤치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제야 알았어요. 이 여자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 이 공원으로 보낸 거라는 걸. 그리고 오늘 이 밤이 처음부터 설계된 밤이라는 걸. 평생 모은 집 문서를 빼앗기고 무릎까지 꿇었던 최 노인이 오늘 밤 그걸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앞치마를 두른 여자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야기는 너무 통쾌해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올르 이야기 뭐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오후는 유난히 햇살이 좋았어요. 늦가을 치고는 따뜻한 날이었고 공원 벤치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와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최 노인도 그날만큼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 혈압약을 먹고 나서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이 벤치에 앉는 게 요즘 하루 중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자식들한테 용돈 손 벌리는 것도 싫고 경로당에서 남들 눈치 보며 화투장 만지는 것도 싫어서 혼자 이 공원을 걷는 시간만큼은 그래도 살 것 같다 싶었던 최 노인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등에 받으며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옆 벤치에서 바둑 두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탁, 탁, 탁. 바둑돌이 판에 놓이는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던지 최 노인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어요. 젊은 남자 둘이 맞은편에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차림새에 웃는 얼굴이 반듯해서 어디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인가 싶었어요. 그중 한 명이 최 노인과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으며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어르신, 바둑 좀 두실 줄 아세요? 저희 둘이 두다 보니까 심심해서요. 한판 같이 어떠세요? 목소리도 싹싹하고 태도도 공손했어요. 최 노인은 젊은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바둑은 젊은 시절부터 꽤 자신 있었거든요. 동네에서 못 둔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최 노인은 별 생각 없이 자리를 옮겨 앉았어요. 처음 두 판은 최 노인이 이겼어요. 젊은 것들이 봐주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실력이 허술한 게 눈에 보이니까 그냥 두다 보니 이기게 된 거였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젊은이들이 어르신 고수세요. 저희가 완전 졌어요 하며 깔깔 웃었고 최 노인도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어요. 대화가 이어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말이 바뀌었어요. 어르신, 그냥 두니까 재미가 없는데 소소하게 한 판에 10,000원씩만 걸면 어떨까요? 어르신이 이기시면 저희가 드리고 저희가 이기면 어르신이 주시는 거예요. 부담 없이요. 10,000원이야 잃어도 그만이다 싶었어요. 최 노인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판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분명히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판이 뒤집혀 있었어요. 집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최 노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판을 들여다볼 때마다 젊은 남자 둘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최 노인은 그 눈빛을 보지 못했어요. 졌어요. 다음 판도 졌어요. 판돈이 어느 순간 10만 원이 되어 있었고 또 어느 순간 5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최 노인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려 하자 젊은 남자가 부드럽게 팔을 잡았어요.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저희한테 돈 주시고 가셔야죠. 웃는 얼굴이었지만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쾅! 쇠파이프가 벤치를 내리치는 소리였어요. 최 노인이 화들짝 돌아보니 언제 왔는지 모를 남자 하나가 서 있었어요. 얼굴에 칼자국이 있고 눈빛이 이미 사람 눈빛이 아닌 남자. 동네 사람들이 작두라고 부르는 걸 최 노인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공원 일대를 쥐고 흔드는 조폭이라고.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싶어서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지금 그 남자가 바로 내 뒤에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작두가 천천히 최 노인의 앞으로 걸어왔어요. 쇠파이프를 어깨에 걸치고 껌을 씹으면서요. 공원 입구 세 곳이 어느새 다 막혀 있었어요. 최 노인은 그제야 알았어요. 처음부터 덫이었다는 걸. 저 반듯하게 웃던 젊은 남자들도 이 따뜻한 햇살도 심심한데 한 판 어떠세요 하던 그 목소리도 전부 다 미끼였다는 걸. 다리가 굳어버렸어요. 작두가 최 노인 앞에 쪼그려 앉으면서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 흔들었어요. 최 노인의 집 주소였어요. 빌라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르신, 지금 가진 거 없으시죠? 괜찮아요. 오늘 안에 300만 원 가져다 주시면 돼요. 못 가져오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면 되니까. 씩 웃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남한테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최 노인이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낙엽이 쌓인 공원 바닥에 이른이 넘은 노인이 힘없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딱 한 사람만 빼고 공원 구석 녹슨 수레 옆에서 믹스커피를 접고 있던 여자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달그락달그락 티스푼 소리를 내면서요. 조폭들은 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여자는 보고 있었어요. 최 노인을, 작두를, 쇠파이프를, 그리고 막힌 공원 입구 세 곳을 전부 다 보고 있었어요. 최 노인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벽을 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 불을 켰어요. 물을 한 컵 따라 마셨는데 목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70평생을 살면서 남한테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저런 것들한테 당했나 싶은 자괴감이 더 컸어요. 부엌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내봤어요. 300만 원.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어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아플 때 쓰려고,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비상금이었어요. 그게 저 작자들 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최 노인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작두 그 자식이 남긴 말이 귓속에 맴돌았어요. 어르신이 먼저 내기에 응하셨잖아요. 그게 사기예요? 도박이에요? 내기 바둑에 자기가 먼저 앉은 건 맞았어요. 판돈을 올리는 것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것도 맞았어요. 신고해봤자 되려 망신만 당할 것 같았어요. 자식들한테 알렸다가는 걱정 끼치는 것도 싫었고 이 나이에 이런 꼴 당했다는 게 알려지는 것도 싫었어요. 결국 다음 날 아침 최 노인은 혼자 그 돈을 들고 공원으로 나왔어요. 작두는 이미 와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여유로운 표정으로 벤치에 팔짱을 끼고 앉아서 최 노인이 오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부하 둘이 서 있었고 공원 입구 쪽에도 사람이 보였어요. 최 노인이 봉투를 내밀자 작두는 낚아채듯 받아들더니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최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졌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작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았어요. 어르신,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최 노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자라는 말은 어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작두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항의하려고 입을 열려는 순간 작두의 손이 최 노인의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꽉.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힘이었어요. 최 노인이 참지 못하고 신음을 내뱉으려는 바로 그때였어요. 어르신, 오늘 날씨가 많이 차네요. 따뜻한 거 한잔 하세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최 노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커피 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제 공원 구석에서 수레를 밀던 그 여자였어요. 표정은 웃고 있었는데 눈은 웃지 않았어요. 작두가 인상을 구기며 여자를 쳐다봤어요. 뭐야, 이 아줌마는. 안 보여? 그러면서 최 노인의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어요. 최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순간 여자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면서 작두 쪽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였어요. 지나치다가 실수로 스친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이었어요. 작두가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손을 놓아버렸어요. 손가락이 펴지질 않았어요. 주먹을 쥐려 해도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작두가 당황해서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을 꺾어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마치 신경이 끊어진 것처럼 손 전체가 감각을 잃은 것처럼요. 작두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어요. 야, 내 손이 왜? 여자는 이미 수레로 돌아가 있었어요. 달그락달그락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커피를 젓고 있었어요. 부하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것도 본 게 없었어요. 스친 건지 건드린 건지 뭘 한 건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찰나였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였거든요. 최 노인만 봤어요. 그 여자의 손가락 2개가 작두의 손목 안쪽 어딘가를 정확하게 눌렀다는 걸. 어떤 계산으로, 어떤 힘으로 누른 건지는 몰라도 그 손이 결코 실수로 스친 손이 아니라는 걸. 최 노인은 숨을 참은 채로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만 젓고 있었어요. 달그락달그락. 마치 이 공원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자기인 것처럼 조폭도 최 노인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요. 작두는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오자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이자는 다음 주까지 따로 가져와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르신. 그 말을 남기고 부하들을 데리고
공원을 빠져나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공원이 조용해졌어요. 최 노인은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300만 원을 빼앗겼고 이자라는 새로운 족쇄가 생겼고 손목은 아직도 욱신거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에 뭔가 다른 감각이 생겨 있었어요. 작은 거였어요.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있었어요. 저 여자가 내 편이라는 느낌. 최 노인은 수레 쪽을 바라봤어요. 여자는 여전히 커피를 접고 있었어요. 달그락달그락. 최 노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는 웃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잠깐 눈이 마주쳤다가 다시 커피잔을 들여다봤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최 노인은 그날 처음으로 저 여자가 왜 이 공원에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조폭들한테 자릿세를 내면서까지 저 구석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뭔지, 저 손가락이 어떻게 작두의 신경을 그렇게 정확하게 눌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 사람이 처음 이 공원에 나타난 게 자기가 당하기 전인지 후인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사이 여자의 수레 쪽에서 커피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어요. 따뜻하고 달콤한 냄새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최 노인은 공원을 나오면서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예전엔 그냥 걷다가 벤치에 앉았는데 이제는 공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 구석 수레 쪽을 먼저 확인하게 됐어요.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를요. 여자가 있으면 이상하게 발걸음이 좀 가벼워졌고 없으면 벤치에 앉아서도 자꾸 수레 쪽을 흘끔거리게 됐어요. 스스로도 우습다 싶었어요. 저 여자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커피 한 잔 들고 왔다가 그냥 간 것밖에 없는데 왜 자꾸 저 사람이 눈에 밟히냐고요.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최 노인은 처음으로 그 여자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조폭들이 텐트를 치고 내기 바둑판을 버려놓은 시간대였어요. 오후 2시가 넘으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공원 중앙 쪽에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어르신들한테 슬슬 말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 노인은 그 꼴을 볼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괜히 눈 마주쳤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할까 싶어서 고개를 돌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여자가 공짜 커피를 돌리러 갔어요. 쟁반에 종이컵을 올려놓고 조폭들 사이를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면서 한 잔씩 건네는 거였어요. 조폭들은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마셨어요. 한 명은 설탕 더 넣어 하고 반말을 했고 또 한 명은 컵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여자는 웃는 얼굴로 그 컵을 주워 담았어요. 굽신거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겁에 잔뜩 질린 표정으로 눈치를 보면서요. 근데 최 노인은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뭔가가 이상했어요. 딱 집어서 뭐가 이상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최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가늘게 뜨고 여자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알았어요. 눈이었어요. 여자의 눈빛이 표정이랑 달랐어요. 입꼬리는 웃고 있었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빠르게,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두의 허리춤을 봤다가 옆에 세워둔 쇠파이프를 봤다가 텐트 안쪽에 앉아있는 두목의 팔 근육을 봤다가 공원 입구 방향을 봤다가 그 눈이 훑고 지나가는 속도가 어찌나 정확하고 빠른지 측량사가 현장을 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사냥꾼이 지형을 읽는 것 같았어요. 최 노인은 그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어요. 저 여자 지금 세고 있구나. 사람 수를, 흉기 위치를, 거리를 전부 다 재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 공원에서 저렇게 조폭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게 왜 이렇게 든든하게 느껴지냐고요. 그날 오후 늦게 조폭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나간 뒤였어요. 최 노인이 용기를 내서 수레 쪽으로 걸어갔어요. 여자는 컵을 정리하면서 최 노인이 오는 걸 봤지만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최 노인이 수레 앞에 서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어르신? 최 노인은 그 말에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물었어요. 저기, 아까 저 사람들한테 커피 갖다 줄 때 무서웠어요? 여자가 잠깐 최 노인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컵에 커피를 따랐어요. 무서우면 못하죠. 딱 그 한마디였어요. 더 설명하지도 않았고 더 덧붙이지도 않았어요. 커피를 건네면서 그냥 다시 컵 정리를 시작했어요. 최 노인은 그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달콤했어요. 최 노인이 돌아서려는데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다음 주에 이자 가져오라고 했죠? 최 노인이 멈칫했어요.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고 물을 새도 없이 여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가져가지 마세요. 최 노인이 돌아봤어요. 여자는 이미 등을 돌리고 술에 서랍을 닫고 있었어요.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최 노인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뭘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발걸음을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가져가지 마세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냥 안 가져가면 저 조폭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집으로 찾아올 텐데.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가져가지 말라는 건지 최 노인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밤새 그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조폭들이 내기 바둑판을 또 버려놓고 있는데 공원 저편에서 경로당 어르신 두 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어르신들이 바둑판을 보자 관심을 보이며 발길을 멈추는 게 보였어요. 최 노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 함정을 나는 알고 있는데 저분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수레 쪽에서 여자가 먼저 움직였어요. 커피 쟁반을 들고 경로당 어르신들 쪽으로 걸어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들, 저쪽 공원 입구에 은행나무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세요? 오늘 가보셨어요? 하면서 살짝 몸으로 방향을 틀어드리는 거였어요. 어르신들이 여자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발길을 돌렸어요. 바둑판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로요. 조폭들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최 노인만 봤어요. 여자가 돌아오는 길에 최 노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최 노인은 그때 처음으로 이 여자가 나 하나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공원 전체를, 이 어르신들 전체를 누군가 보내서 지키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요. 누가 보낸 걸까요? 왜 보낸 걸까요? 최 노인은 그 답을 아직 몰랐어요. 그리고 여자는 말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오늘도 달그락달그락 커피를 젓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최 노인한테는 이상하게 든든하게 들렸어요. 이자를 가져오기로 한 날이 왔어요. 최 노인은 그날 아침 일찍부터 옷을 차려입고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봉투는 이미 준비해뒀어요. 여자가 가져가지 말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그 말만 믿고 빈손으로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었어요. 작두라는 작자가 어떤 인간인지는 이미 손목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최 노인은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여자 말을 믿고 싶었지만 믿는다는 게 이 나이에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은 몰랐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작두가 먼저 와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제보다 사람이 더 늘어 있었어요. 텐트 안쪽에는 아직 본 적 없는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인상이 작두보다 더 차가웠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남자가 이 일대 조폭 조직의 두목이었어요. 직접 나온 거였어요. 최노인 같은 노인 하나한테 두목이 직접 나올 이유가 없었는데 그날따라 왜 나왔는지는 최노인도 나중에야 이해하게 됐어요. 작두가 최노인을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어르신, 가져오셨어요? 최노인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작두가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르신, 이자가 50인데 여기 30밖에 없네요 였어요. 최노인이 눈을 크게 떴어요. 50이라는 말은 이번에도 처음 듣는 숫자였어요. 항의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 작두의 손이 최노인의 멱살을 잡았어요. 순식간이었어요. 70이 넘은 노인의 멱살을 길바닥에서 움켜쥐고 뒤로 확 밀어붙이면서 작두가 이를 드러내며 웃었어요. 어르신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저도 방법이 없잖아요. 목이 졸리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발이 땅에서 살짝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최노인이 버둥거렸지만 70 넘은 몸이 30대 조폭 소나귀에서 빠져나올 재간이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몇이 그 장면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질 못했어요. 다들 눈빛만 교환하다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어요. 당연했어요. 저 조폭들이 어떤 작자들인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철퍽. 뜨거운 것이 작두의 얼굴 쪽으로 쏟아졌어요. 작두가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멱살을 잡은 손을 놓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뒤로 물러섰어요. 최노인이 기침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여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 커피 포트를 들고 표정은 놀란 것처럼 목소리는 미안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 어떡해요. 제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정말 죄송해요. 눈에 커피가 들어간 작두가 욕을 퍼부으며 눈을 비볐어요. 뜨거운 믹스커피가 얼굴에 쏟아졌으니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그런데 여자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실수처럼 보였어요. 완벽하게 실수처럼 보였어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려다가 들고 있던 포트가 기울어진 것처럼요. 텐트 안에 있던 두목이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자 쪽으로 걸어왔어요. 최노인의 심장이 다시 쪼그라들었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난 거라면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두목이 여자 앞에 서더니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줌마, 여기서 장사한 지 얼마나 됐어? 여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했어요. 한 달 좀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실수예요. 두목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최노인은 숨을 참았어요. 그러다가 두목이 피식 웃으면서 돌아섰어요. 작두야, 그냥 가자. 그 말 한마디에 조폭들이 우르르 자리를 정리했어요. 작두가 눈을 붉게 충혈시킨 채로 여자를 노려봤어요. 여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조폭들이 공원을 빠져나갔어요. 최노인은 목을 감싸쥐고 한참 기침을 했어요. 여자가 다가와서 물 한 컵을 내밀었어요. 최노인이 그걸 받아 마시면서 여자를 바라봤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어떻게 한 거냐는 말도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아까 봉투 돌려받으셨어요? 최 노인이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두가 멱살을 잡을 때 봉투를 그대로 들고 있었는데 봉투가 없었어요. 언제 뺏긴 건지도 몰랐어요. 최 노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또 가져간 거였어요. 이자라는 명목으로. 여자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최 노인의 봉투였어요. 제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집어든 것 같네요. 최 노인은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할 말을 잃었어요. 작두가 멱살을 잡은 그 찰나에 여자가 작두의 손에서 봉투를 빼냈다는 거였어요. 그 짧은 순간에 뜨거운 커피를 쏟으면서 죄송하다고 허리를 숙이면서 동시에 봉투를 회수한 거였어요. 최 노인의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떨림이었어요. 최 노인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여자가 수레 쪽으로 돌아서면서 대답했어요. 커피 파는 사람이요. 그리고 달그락달그락 다시 티스푼을 들었어요. 최 노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확신하게 됐어요. 저 여자가 왜 이 공원에 있는지, 누가 보낸 건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알았어요. 저 여자, 이제 시작도 안 한 거라는 걸. 지금까지 한 건 전부 준비였다는 걸.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조폭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작두는 여전히 공원에 나타났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어르신들 앞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들거나 멱살을 잡는 일은 없어졌어요. 대신 더 교묘해졌어요. 낮에는 동네 주민처럼 벤치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슬그머니 어르신들 옆에 붙어 앉아서 말을 트는 시기였어요. 대놓고 위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어디서 어떻게 건드려 올지 모르는 게 눈에 보이는 칼보다 더 등골이 서늘하거든요. 최 노인은 그 변화를 보면서 이게 자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저 작자들이 뭔가를 눈치챈 거라는 걸요. 그 생각이 든 건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최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두목이 혼자 수레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부하들은 멀찍이 세워두고 혼자서요. 여자한테 커피를 시키더니 옆에 서서 뭔가 말을 걸었어요. 최 노인은 너무 멀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두목의 표정은 볼 수 있었는데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조폭 두목의 웃음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가 커피 장수한테 말 붙이는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했어요. 짧게 두세 마디쯤 한 것 같았어요. 두목이 커피를 받아들고 돌아섰어요. 걸어오면서 부하 하나한테 뭔가를 낮게 말했어요.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최 노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 대화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공원이 파할 시간이 되어서 최 노인이 여자 수레 앞을 지나치는데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 노인을 보지도 않고 컵을 닦으면서요. 어르신, 오늘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보는 눈이 있어요. 최 노인이 멈칫했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보는 눈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두목이 수레에 다녀간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머릿속이 바빠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자꾸 여자 생각이 났어요.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조폭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라면 여자한테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그 공원 구석 수레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최 노인은 그때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여자가 술에 서랍 깊숙이 넣어둔 얇은 노트북 하나를 꺼냈다는 걸. 그리고 그 화면에 떠 있는 건 커피 레시피도 아니고 날씨 앱도 아니었어요. 조폭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세대의 내부 데이터였어요. 문자 내역,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이 공원 일대에서 벌인 불법 내기, 도박의 피해자 명단까지 날짜별로, 금액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이었어요. 여자가 조폭들한테 공짜 커피를 돌릴 때마다 컵을 건네는 그 짧은 순간에 조폭들의 스마트폰에 아주 작은 장치 하나가 심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런데 그 안에 든 건 아주 큰 장치가요. 여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파일 전송. 수신처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서버였어요. 용량이 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소리도 없이 넘어갔어요. 여자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술의 앞접이식 의자에 앉아서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안도하는 것도 긴장이 풀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공원 담장 너머에 차 한 대가 불을 끄고 서 있었어요.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2명이었어요. 그들은 수레 쪽을 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보다가 조수석에 앉은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그 아줌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밤에 혼자 수레에 뭔가 하고 있는데 커피 장수가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두목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데려와. 짧은 한마디였어요. 다음 날 아침 최 노인이 공원에 나왔을 때 수레가 없었어요. 여자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수레도 티스푼도 커피 향기도 없었어요. 최 노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싶었어요. 설마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싶었어요. 그때 공원 입구 쪽에서 작두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혼자였어요. 최 노인을 보더니 씩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어르신, 커피 아줌마 어디 갔는지 찾으세요? 우리가 좀 모셔갔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노인의 2다리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모셔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가슴이 알고 있었어요. 작두가 돌아서면서 한마디를 더 남겼어요. 어르신도 쓸데없이 궁금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최 노인은 수레가 있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낙엽 하나가 그 자리에 떨어졌어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최 노인은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창문 앞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보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를 반복했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했는데 전화를 걸 데가 없었어요. 그 여자의 번호를 모르니까요. 이름도 몰랐어요.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공원 구석에서 믹스커피를 팔던 여자,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조폭들한테 끌려간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 공원에 있다가 자기 대신 위험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최 노인은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어두워질 무렵 최 노인은 결국 다시 공원으로 나왔어요. 딱히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만히 방 안에 앉아 있는 게 더 못 견디겠어서요. 공원은 이미 파할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가로등만 듬성듬성 켜져 있고
낙엽이 바람에 쓸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수레가 있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최 노인이 그 자리 앞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때였어요. 공원 담장 너머 저 안쪽 골목에 있는 창고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짧은 비명 같은 것이었어요. 최 노인이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어요. 조용했어요. 바람 소리뿐이었어요.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또 들렸어요. 이번엔 소리가 아니라 진동이었어요.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묵직한 진동이 창고 쪽에서 2번, 3번 전해졌어요. 최 노인의 발이 저도 모르게 담장 쪽으로 움직였어요. 담장 옆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쌓여 있었어요. 최 노인이 그 위에 올라서서 담장 너머를 들여다봤어요. 창고 문이 닫혀 있었어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고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탁! 바둑알 놓는 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훨씬 묵직했어요. 뭔가 단단한 것이 단단한 것에 정확하게 닿는 소리였어요. 탁! 탁!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바닥에 쓰러지는 진동이 전해졌어요. 최 노인은 숨을 참았어요. 창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보이지 않았어요. 소리만 들렸어요. 쇠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났어요. 휙 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뭔가에 맞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다음 순간 탁! 또 그 소리였어요. 그리고 또 쿵. 최 노인은 그 소리의 패턴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쇠파이프는 계속 허공을 가르고 있는데 탁 소리는 계속 정확하게 뭔가를 맞추고 있었어요. 마치 피하면서 치는 사람과 맞으면서 못 치는 사람의 소리 같았어요. 잠시 후 창고 안이 조용해졌어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최 노인이 침을 삼키며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고 문이 열렸어요. 불빛을 등지고 사람이 나왔어요. 작은 사람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여자였어요. 멀쩡했어요.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진 것 말고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손에는 쇠파이프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서 빼앗은 것 같았어요. 여자가 그 쇠파이프를 담장 옆에 조용히 세워두고 앞치마를 여맸어요. 창고 안이 보였어요. 장정 5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쇠파이프를 든 채로 제각각 다른 자세로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의식은 있는 것 같았는데 일어나질 못했어요. 턱을 감싸 쥔 사람, 명치를 잡은 사람, 무릎을 끌어안은 사람. 다들 정확하게 한 군데씩 가격당한 것처럼요. 최 노인이 담장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상자가 삐걱거렸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최 노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서 보신 거 없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부탁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자가 시선을 거두고 골목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최 노인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다쳤어요? 여자가 걸음을 멈췄어요. 잠깐이었어요. 그러더니 돌아보지 않은 채로 대답했어요. 쇠파이프는 소리가 크지 생각보다 느려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최 노인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안심시켜주려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담장 위에 올라가서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마음을 모르는 척하지 않는 목소리요. 여자가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최 노인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창고 안에서는 여전히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5명이었어요. 쇠파이프를 든 장정 5명을 저 작은 여자가 소리도 크게 내지 않고 혼자서 다 눕혀놓은 거예요. 최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자가 창고에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걸. 여자가 창고로 들어간 거라는 걸. 조폭들이 데려간 게 아니라 조폭들이 덫을 놓은 곳으로 여자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라는 걸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어디로 데려갈지, 거기 몇 명이 있을지, 뭘 들고 있을지를요. 최 노인은 상자에서 내려와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 여자가 조폭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했고, 경찰청 서버로 증거를 넘겼고, 창고에서 장정 5을 혼자 제압했어요. 그러면 다음은 뭘까요? 최 노인은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두려운 대상이 바뀌었어요. 조폭 두목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일지가 더 궁금해진 거예요.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왠지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최 노인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오늘 밤이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 끝은 이제 하루 이틀 안에 온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공원에 수레가 다시 나타났어요. 어젯밤 창고에서 장정 5을 눕혀놓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그 여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치마를 두르고 믹스커피를 젓고 있었어요. 달그락달그락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최 노인은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 여자가 멀쩡하게 돌아왔다는 건 오늘 뭔가가 터진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조폭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작두가 나온 게 아니었어요. 두목이 직접 나왔어요. 부하를 5-6명이나 데리고 공원 입구부터 막아서면서요. 어제 창고에서 부하 5이 한꺼번에 나가 떨어진 걸 보고받은 두목이 직접 움직이기로 한 거였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웃음이 없었어요. 며칠 전 커피 수레 앞에서 동네 아저씨처럼 말을 걸던 그 표정이 아니었어요. 두목이 곧장 최 노인 쪽으로 걸어왔어요. 최 노인이 일어서기도 전에 두목의 손이 최 노인의 어깨를 눌러 앉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최 노인 앞에 펼쳤어요. 최 노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빌라 등기권리증이었어요. 최 노인 이름이 적힌 집 문서가 저 남자 손에 들려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가져간 건지, 어떻게 집안까지 들어온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두목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 정리합시다. 원금에 이자에 관리비까지 해서 딱 이 집 하나면 돼요. 간단하죠? 최 노인의 입술이 떨렸어요. 평생 모은 집이었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아니, 최소한 짐은 되지 않으려고 지켜온 집이었어요. 그게 지금 저 남자 손에 들려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못 줘요. 그건 절대 못 줘. 두목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 순간 부하 2명이 최 노인의 양팔을 잡았어요. 꼼짝달싹 못하게요. 최 노인이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두목이 천천히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꺼낸 건 쇠파이프가 아니었어요. 사시미 칼이었어요. 길고 얇은 칼날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났어요. 두목이 그 칼을 최 노인의 턱 아래에 가져다 댔어요. 최 노인의 숨이 멎었어요.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쿵, 쿵, 쿵. 바로 그때였어요. 어르신, 오늘 날씨 많이 차네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두목이 고개를 돌렸어요. 여자가 커피포트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치 손님한테 커피를 갖다 주는 것처럼요. 부하들이 여자 앞을 막아섰어요. 두목이 차갑게 웃었어요. 아줌마, 이번엔 뜨거운 물 쏟을 자리가 없어. 여자가 멈춰섰어요. 부하 셋이 여자를 애워쌌어요. 두목은 다시 최 노인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칼을 들어 올렸어요. 사인을 하라는 거였어요. 집 문서를 넘기라는 거였어요. 최 노인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뭔가가 날아왔어요. 작고 하얀 것이었어요. 설탕 봉지였어요. 여자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꺼내 던진 믹스커피 설탕 봉지가 10m 거리를 날아와 두목의 눈에 정확하게 터졌어요. 두목이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을 든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그 찰나였어요. 여자의 몸이 움직였어요. 애워싼 부하 셋 사이를 유령처럼 빠져나오면서 들고 있던 커피포트를 기울였어요. 뜨거운 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두목이 눈을 비비며 앞으로 나서려던 발이 그 물을 밟았어요. 미끄러졌어요. 두목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 여자의 손이 두목의 손목을 잡았어요. 비틀었어요. 각도가 정확했어요. 관절이 버틸 수 없는 방향으로 딱 필요한 만큼만 힘을 줬어요. 두목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여자가 그 칼을 발로 멀리 걷어냈어요. 탁! 여자의 손날이 두목의 뒷목을 쳤어요. 두목이 무릎부터 꺾였어요. 부하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여자가 쓰러지는 두목의 허리춤을 잡으면서 손에 쥔 게 있었어요. 쇠 젓가락이었어요. 술에 서랍에서 꺼냈는지 앞치마 주머니에서 나온 건지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그게 두목의 허벅지에 깊숙이 박혔어요. 두목이 짐승 같은 소리를 질렀어요. 달려들던 부하들이 그 소리에 멈칫했어요. 공원 전체가 그 비명 하나에 얼어붙었어요. 최 노인을 잡고 있던 부하들의 소나귀에도 힘이 빠졌어요. 최 노인이 그 틈에 팔을 빼냈어요. 여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두목은 바닥에 쓰러진 채 허벅지를 움켜쥐고 괴성을 질러대고 있었어요. 여자는 그 앞에 서서 부하들을 한 명씩 바라봤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여자의 눈빛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기 바둑은 끝났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공원 저편까지 또렷하게 울렸어요. 이제 내 목숨 걸 시간이에요. 두목이 이를 악물고 여자를 올려다봤어요. 눈에 설탕이 들어가서 충혈된 눈으로 허벅지를 감싸준 채로요. 공포였어요. 이 남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종류의 공포였어요. 칼을 들어도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처음 만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여자가 쪼그려 앉아서 두목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물었어요. 어르신들 집 문서, 내 몸 어디에 숨겼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하 하나가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여자가 눈도 돌리지 않았어요. 손만 뒤로 뻗었어요. 뭔가를 잡았어요. 비틀었어요. 우드득. 관절 꺾이는 소리가 공원에 울렸어요.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나머지 부하들이 한 발씩 뒤로 물러섰어요. 최 노인은 그 모든 장면을 벤치 뒤에 서서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 흘렸던 눈물도 무서워서 참았던 눈물도 아니었어요. 살면서 이런 장면을 볼 줄은 몰랐다는 그 감정이 눈물로 터져 나오는 거였어요. 저 작은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믹스커피를 팔면서 이 공원을 지키고 있었다는 게요.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를 말했어요.
여자가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두목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서류 봉투가 나왔어요. 최 노인의 집 문서만이 아니었어요. 봉투 안에는 이 동네 어르신들 이름이 적힌 문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이 공원에서 내기 바둑에 당한 사람들의 집 문서가 전부 거기 있었어요. 여자가 봉투를 최 노인한테 건네며 말했어요. 어르신, 잠깐 들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두목 쪽으로 돌아섰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게 남아 있었거든요. 사이렌 소리가 들린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경찰차 2대가 공원 입구로 들어섰어요. 그 뒤로 봉고차 1대가 더 따라 들어왔어요. 사복 입은 형사들이 차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조폭 부하들은 도망칠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미 공원 출구마다 막혀 있었거든요. 언제 어떻게 포위한 건지 조폭들이 눈치채기도 전에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두목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였어요. 허벅지를 감싸 쥐고 신음하다가 형사들이 다가오자 뭔가를 외치려 했어요. 억울하다는 건지 항의하겠다는 건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형사 하나가 두목 앞에 쪼그려 앉아서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두목의 얼굴이 그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불법 도박 운영, 공갈, 협박, 사문서 위조, 피해자 명단까지 날짜별 금액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이 거기 있었어요. 두목이 꿈에도 몰랐던 그 파일이 이미 며칠 전에 경찰청 서버로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작두도 끌려 나왔어요. 공원 담장 뒤에 숨어 있다가 형사들한테 붙잡혔어요. 끌려 나오면서 여자 쪽을 바라봤어요. 눈빛에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건지. 여자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어요. 작두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봉고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어요. 공원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낙엽이 바람에 굴러다니는 소리, 멀리서 새 우는 소리만 남았어요. 최 노인은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형사 하나가 최 노인한테 다가왔어요. 봉투 안에 든 문서들을 확인하면서 이름을 하나씩 불렀어요. 최 노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경로당 어르신 2분 것도 있었고 최 노인이 이름도 모르는 분들 것도 있었어요. 이 공원에서 내기 바둑에 당한 사람들의 것이 전부 거기 있었어요. 형사가 말했어요. 피해자분들한테 연락이 갈 거라고, 문서는 원래 주인한테 돌아갈 거라고요. 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질 않았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평생 모은 집을 빼앗길 것 같아서 새벽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던 사람이 지금 이 공원에 서 있는 거잖아요. 집 문서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형사들이 조서를 꾸리고 자리를 정리하는 사이 최 노인이 수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여자는 이미 수레 앞에 돌아와 있었어요. 앞치마를 여미고 티스푼을 들고 믹스커피를 적고 있었어요. 달그락달그락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평온한 소리처럼 들렸어요. 최 노인이 수레 앞에 서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커피를 한 잔 따라서 내밀었어요. 최 노인이 그 잔을 2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뜨거웠어요. 손바닥이 데일 것 같았는데 놓기가 싫었어요.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했어요. 믹스커피가 이렇게 달콤한 음료인지 70평생을 살면서 오늘 처음 안 것 같았어요. 최 노인이 잔을 들고 한참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당신 덕분에 이겼네요.
여자가 살짝 웃었어요. 활짝 웃는 게 아니었어요.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커피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어르신이 버텨주셔서요. 최 노인이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기는 버틴 게 아니었어요. 무서워서 떨고 억울해서 울고 어쩔 줄 몰라서 담장 위에 올라가 훔쳐본 게 전부였는데 저 여자는 그걸 버텼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최 노인이 목을 가다듬고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여자가 잠깐 최 노인을 바라봤어요. 대답할까 말까 하는 것처럼 한 박자 쉬더니 그냥 웃으면서 커피를 한 잔 더 따랐어요. 그냥 커피 파는 사람이에요. 최 노인이 피식 웃었어요. 웃긴 상황이 아닌데 웃음이 나왔어요. 저 여자가 자기 이름을 말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해줬다고 해서 그게 진짜 이름일 거라는 보장도 없었고요. 최 노인이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돌려주면서 말했어요. 또 올 거예요, 여기. 여자가 술에 서랍을 닫으면서 대답했어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가야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최 노인은 알았어요. 여기가 끝이라는 거였어요. 이 공원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였어요. 또 다른 공원에서 또 다른 어르신들 옆에서 믹스커피를 적고 있을 거라는 거였어요. 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알 수 있었어요. 저 여자한테는 묻는 것보다 그냥 아는 게 맞는 방식이라는 걸요. 형사들이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공원을 빠져나갔어요. 어느새 경로당 어르신 몇 분이 소식을 듣고 공원으로 나와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다들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저 조폭들이 잡혀갔다고, 문서를 다 돌려받는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요. 최 노인은 그 어르신들한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수레 쪽을 한번 돌아봤어요. 여자는 앞치마를 벗어서 개고 있었어요. 수레 위에 올려놓고 커피 포트를 서랍에 넣고 티스푼을 닦아서 자리에 두고 있었어요. 정리하는 손이 어찌나 조용하고 차분한지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서두르지도 않았고 아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할 일을 다 한 사람이 짐을 챙기는 것처럼요. 최 노인이 마지막으로 여자를 바라봤어요. 여자는 최 노인을 보지 않았어요. 술의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공원 저편으로 밀어가기 시작했어요.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멀어졌어요. 낙엽 쌓인 공원길을 따라 앞치마도 두르지 않은 작은 여자가 녹슨 수레를 밀고 사라져갔어요. 최 노인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어요. 이 공원 일대 조폭 조직이 그날 이후로 완전히 해체됐다는 걸. 두목과 작두를 포함해서 조직원 18명이 줄줄이 구속됐다는 걸. 그리고 피해를 입은 어르신이 최 노인 혼자가 아니라 이 동네에서만 12명이 넘었다는 거요. 그 12명 모두 집 문서를 돌려받았어요. 최 노인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저 여자가 처음 이 공원에 수레를 끌고 나타났을 때부터 아마 그 12명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한 명 한 명을 이름도 얼굴도 얼마를 빼앗겼는지도 전부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믹스커피를 젓고 있었던 거예요. 달그락달그락. 최 노인은 그 소리가 오래 귓속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은 날이면 공원 구석 그 자리를 한 번씩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술에는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어요. 그런데 왠지 커피 향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달콤한 그 냄새가요. 어르신, 오늘 날씨 많이 차네요. 그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것 같아서 최 노인은 그날도 혼자 피식 웃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살만하다 싶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사기치려고 하는 놈들 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소감 한마디 남겨주세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실 수 있도록 기원 드릴게요.